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하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항암 치료도 아주 약간의 영향은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대장암 항암 치료는 별로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은 영향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 홍창원입니다. 교수님, 이번 강의에서는 대장암 후에 배변 장애가 남느냐 안 남느냐 또 그 외에 신경 쓸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장암 치료, 특히 수술에 대한 공포가 심한데 실제로 대장암에 걸린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가요? 대장암의 위치에 따른 치료와 치료 후에 어떤 나오는 이제 생활의 어떤 변화 이런 게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막연히 대장암 하면 위치하고 상관없이 항문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그 항문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앞서도 나왔지만 장루 관련해서 장루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세요. 항문 살릴 수 있냐?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사실 위치에 따라서 우측, 우리 이제 우측 결장이 있고 좌측 결장이 있고 이제 직장이 있는데요. 우측은 전혀 사실 뭐 배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쎄요, 변을 더, 그 전에 변비가 있었다면 변비가 없어지고 변을 더 잘 보시는 분도 심지어는 있으니까요. 근데 좌측도 사실 직장에 가깝지 않으면 배변 습관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장이 살짝 짧아지면서 장이 좀 운동이 느려서 변비가 좀 있었던 분 같은 경우는 변비는 좀 더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도 특히 10cm 이내, 그거보다 더 짧은 뭐 5cm 이내, 이 정도에 있는 직장암에 있어서는 수술 자체도 그렇지만 또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신경 손상이, 신경이나 괄약근 손상이 의도치 않게 아주 조금씩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하지만. 그래서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이제 힘든 게 너무 자주 보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사실 못 봐서 힘드신 분은 오히려 별로 없고요. 하루에 뭐 30번, 뭐 40번 이렇게 화장실 가시게 되면 밖에 일체 못 나간다. 뭐 이렇게 뒤돌아서면 다시 화장실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좀 어려운 면이죠. 네. 대장암 치료 중에 배뇨장애나 성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는 직장암, 대장암 중에서 직장암이 이제 골반 쪽에 위치해 있는 암이잖아요. 그 골반 쪽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는 굉장히 좁은 구조예요. 그 좁은 구조 내부에 방광으로 가는 신경, 성기 쪽으로 가는 신경, 또 직장으로 가는 신경,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치료를, 수술과 뭐 방사선 치료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조금씩 이제 뭐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암이 그쪽 신경을 이미 침범을 해서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절단을 해야 되는 신경이 가끔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좀 기능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배뇨장애 같은 경우에는 방광으로 가는 신경의 문제라서 대개는 이제 초반에 그 폴리라고 하는 소변줄을 좀 오래 꽂아 놓으면 대개는 회복이 되시고요. 소변을 스스로 잘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도뇨라고 해요. 줄을 꽂아서 소변을 빼내야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방광 쪽으로 암이 침범해서 방광을 다 절제해가지고 방광을 다 드러내고, 아예 방광이 없으니까 또 소장으로 이제 인공적인 방광을 만들어내서 장루를 2개 가지고 있는, 즉 하나는 뭐 변 보는 장루, 하나는 소변 보는 장루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방광이 다 살아있는데 이제 영구적으로 배뇨장애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요. 그러니까 성기능장애 쪽도 처음에는 특히 이제 본인이 환자라는 거, 그리고 항암 치료나 이런 수술이나 이런 걸 견디다 보면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 손상도 신경 손상이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회복이 되지만 역시나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고요. 본인이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하면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 그 약을 처방했는데도 발기부전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요즘 비뇨기과 쪽으로 이제 어떤 기구를 삽입하는 수술적인 치료도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당연히 시도를 해야죠. 장루 환자도 성생활과 임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생활과 임신은 사실 장루보다는 어떤 수술과 관련돼서 이제 골반 쪽에 이제 어떤 신경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건드려졌느냐, 치료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가 사실 더 연관이 있어요. 장루가 있고 없고 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은 없고요. 이제 본인이 또는 상대방이 뭐 이런 장루가 있고 뭐 주머니가 채워져 있고 이런 걸 좀 꺼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 이외에 어떤 기능적인 면하고는 사실 장루는 상관이 전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이 아래쪽 직장암 수술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직장 주변에 방광이나 직장으로 가는 신경 주변에 또 성기로 가는 그런 신경들도 다 같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발기부전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생활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장루 때문은 아니고요. 그리고 임신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미 임신 출산을 다 끝내서 난소나 이런 기능이 그리고 이미 이제 뭐 가령 아기를 다 낳았고 폐경이 됐다 이럴 때 난소나 자궁을 같이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유전성 대장암이나 이런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일부러 난소나 자궁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임신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하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항암 치료도 아주 약간의 영향은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대장암 항암 치료는 별로 영향이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은 영향이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대장암의 경우 중에 특히 직장암,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늦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5년까지는 정말 병원에서 이제 제시하는 추적 검사 기간을 잘 지켜서 검사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다른 암을 전혀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들보다는 대장암이 또 생길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좀 더 짧게 계속 길게 평생 하셔야죠.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